오랜만에 지소태우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자기 삼촌 버풍왕의 동생 입종갈문왕이었죠. 여기서 나온 첫째 아들이 삼맥종이고요. 진흥왕의 장남인 동륜태자, 고모이자 부인인 만호 사이에서 진평왕을 낳게 되죠.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신라왕실 콩가루의 극치를 보여주죠. 옷만 고칠 거면 종한테 시키면 될 텐데 왜 굳이 여동생들 보고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옷고름을 고친다란 말 자체에 감시중을 들게 한다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희는 이렇게 오빠의 거창한 쇼 끝에 춘추의 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김유신의 계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야 출신 꼬리표 하나 떼겠다고 동생들 이용해서 참으로 처절하고 치졸한 계략을 꾸민 거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지소 부인은 누구냐? 무열왕과 문명왕후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 문명왕후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이 무열왕은 자기 평생의 동지 친구였고요. 8살이나 어려요. 근데 이 여동생의 딸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신라는 보면 이게 잘 나가다가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아무튼 김유신은 이 부인들에게서 삼광, 원술 등 수많은 아들과 딸을 얻고 자녀들 역시 삼국통일전쟁과 이후 통일신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신라왕실은 김씨가 정권을 잡은 뇌물마립관 이후로 종래혼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복 남매나 사촌은 말할 것도 없고 조카가 이모나 삼촌이랑 결혼하는 일도 많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삼촌과 조카 사이인 입종갈문왕과 지소태우 사이에서 진흥왕이 태어난 일이었죠. 요즘 기준으로 워낙 상식 밖의 일이다 보니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간신히 이해가 됐고, 여러분들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계보도를 그리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무열왕 이후로 김유신과 그의 집안인 가약의 김씨들이 왕실의 외척으로 들어오고 유교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이런 경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같은 집안의 여인들이 계속 왕으로 들어오긴 합니다만 제법 촌수도 멀고 이전 버풍왕, 진흥왕, 미실 때만큼 어지러운 족보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면 문무왕의 부인 자이왕후의 출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진찬 선품의 딸입니다. 이 당시 벼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이왕후도 문무왕과 같은 왕족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선품의 출신은 어딜까요? 6대를 거슬러 올라 진흥왕대로 올라갑니다. 사도부인과의 사이에서 동륜과 구륜이 태어났고 숙명공주 사이에서 금륜이 태어납니다. 이 금륜이 훗날 진흥왕의 뒤를 이어 진지왕이 되고 동륜의 아들이 진평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에 반해 가운데 있던 이 구륜은 별로 전하는 바가 없는데 선품은 이 구륜의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선품은 보룡이란 여인과 결혼해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자녀들이 모두 보룡 소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남 김순원, 장녀 자의왕후 정도는 보룡의 소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선품은 4년간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를 지냈고 그 다음으로 풍월주를 이어받은 사람이 나당전쟁 중에 당나라의 사죄사로 갔다가 죽은 양도입니다. 643년 당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뒤 병을 얻어 36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선덕여왕이 그에게 아찬벼슬을 추중했고 훗날 문무왕이 등극하고 딸이 왕후가 되자 다시 파진찬으로 추중됩니다. 그러니까 생전엔 파진찬이 아니었죠. 그가 죽고 세월이 흘러 아내 보룡은 무열왕의 후첩으로 들어가 당원을 낳게 됩니다. 이전 무열왕 가족편에선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무열왕이 등극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보룡의 자녀들도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살았을 거고 자의는 이때부터 무열왕의 총애를 받아 그의 아들 범민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는 범민이 아직 태자에 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아직 왕자도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자의왕후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일단 선품의 다른 자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의왕후의 동생인 운명공주는 오기와 결혼했고 이후에 아들 대문을 낳는데
훗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화랑쇠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 아래 동생인 야명궁주도 언니를 따라 문무왕의 아내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위왕후와 야명궁주 두 자매는 역사의 흐름 속에 최천지 원수로 남게 됩니다. 왜 그런진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두 아들입니다. 장남인 김순원은 훗날 성덕왕과 효성왕의 장인이 되는데, 둘은 부자 관계입니다. 즉 효성왕은 자기 이모와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김순원이 성덕왕, 효성왕 대에 걸쳐 엄청난 세력을 과시한 귀족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 중기 때 이자겸도 그의 둘째 딸은 예종과, 그리고 셋째, 넷째 딸은 그 아들 인종과 결혼했는데, 왕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이 있었기에 세 딸을 대를 이어 왕비로 들일 수 있었던 거죠.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 김작진입니다. 각간벼슬을 지냈고 왕교팔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 원선을 낳았는데, 그가 훗날 후백제를 세우는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훤이 반란을 일으켜 후백제를 세운 건 9세기 후반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김작진은 문무왕의 처남입니다. 김작진의 매형과 누나가 세상을 떠난 게 681년입니다. 7세기 후반이죠. 그런데 그의 손자가 무려 200년 뒤에 활동한다는 게 너무 무리한 논리죠. 아무리 자기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장수하면서 늦게 아들을 낳았다 해도 3대가 200년을 간다는 이야기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김작진의 후손 중에 아작의 견훤 부자가 나오는데 이 기록이 왜곡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자위왕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위는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진덕여왕이 키가 크고 미인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역사 기록에 남길 정도면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버지 선품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안의 힘이 좀 약해졌을 겁니다. 이 틈을 타 김흠돌이 자위를 탐내고 이미 자기 부인도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첩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만만해 보였겠죠. 하지만 어머니 보룡이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김흠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기저기 보룡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죠. 훗날 보룡이 무열왕의 첩으로 들어가 아들 당원을 낳자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하지만 보룡의 딸 자위가 무열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범민의 아내가 되고, 다시 범민이 태자에 올라 그녀도 태자비가 되자 김흠돌은 불안해집니다. 일단 김흠돌의 출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에 가게 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김유신, 김흠순 형제, 그리고 보희, 문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 무희가 무열왕과 결혼해 문무왕을 낳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희, 앞에서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 정희의 딸과 아들이 김흠신 그리고 김흠돌입니다. 김흠신은 딸이고 김흠돌이 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김유신과 문명왕후의 조카들이 됩니다. 반대로 김흠돌에게 김유신은 외삼촌, 문명왕후는 이모가 될 겁니다. 김흠돌은 김흠순, 김품일, 김양도 등 수많은 장수들과 더불어 삼국통일전쟁부터 나당전쟁까지 적잖은 전공을 세운 통일공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신의 조카란 뒷배경이 있어 이미 젊은 시절부터 세력을 과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훗날 자신의 전공까지 더해 나당전쟁 직후엔 더할 나위 없는 위세를 떨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흠돌은 김유신의 딸, 즉 자신의 외사촌 누나인 진광과 결혼했습니다. 누나 흠신은 진공과 결혼했죠. 그리고 진광의 동생 신광은 문무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름들이 다들 비슷한 데다 오늘날처럼 남성적인 이름, 여성적인 이름의 구분이 없는 시대다 보니 이해하기가 매우 헷갈립니다. 아무튼 왕실과 이중 삼중으로 사돈이 돼 끈끈한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흠돌에게 있어선 자신이 한때 연정을 품고 첩으로 삼고자 했던 자위가 태자비, 그리고 자신의 사촌 누나이자 처제인 신광이 태자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 자위의 어머니 보룡을 비난하며 다녔죠. 자위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자위가 왕후가 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 되겠죠.
죽진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모인 문명왕후를 찾아갑니다. 자이와 신광 모두 김씨지만 자이는 왕족이고 신광은 김유신의 딸, 즉 자신과 같은 가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자이가 왕후가 된다면 신광은 후비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힘이 크게 약화될 거라며 태자비를 자이가 아닌 신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문명왕후는 태자비를 신광으로 바꾸려 했습니다만 태자가 자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